기해년 새해를 맞아 전남 CBS 생방송 전남에서는 지역 지자체 단체장들과의 신년 대담 진행합니다. 오늘은 허석 순천시장과의 신년 대담을 통해 순천시의 2018년을 되돌아보고 2019년 계획 들어봅니다. 허석 순천시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시장님.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시장님 먼저 청취자들께 직접 인사 말씀 전해주시죠. 네, CBS 청취자 여러분, 순천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8년 정말 어떻게 보냈는지 모를 정도로 바쁘게 보냈습니다. 이제 2019년이 새롭게 시작이 됐는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하시는 일마다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시장님. 지난해 7월 이후에 정말 바쁜 6개월 보내셨죠? 네. 예. 제가 화장실 갈 틈도 없다고 예. 하면은 다들 못 믿는 얼굴인데요. 예. 정말 화장실 갈 틈도 없이 6개월을 보냈습니다. 예. 하루에 결제는 몇 건이나 하십니까? 세보지는 않았는데요. 예. 정말 결제도 보통 한 수십 건씩 이렇게 그렇죠. 해왔고요. 예. 또 민원이 정말 많았습니다. 민원이 많은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시장이 바뀌니까 예. 그 전 지평부에서 안 됐던 것도 혹시나 하는 이 기대 심리가 새로운 시장이 높아져서 해서 네, 예. 그래서 절대 안 될 건데도 예. 이렇게 무조건 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또 이제 좋게 보면 또 기대감이 높아져서 그렇죠. 예. 민원이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겠고요. 또 이제 아시다시피 제가 취임식도 못하고 태풍과 더불어서 함께 취임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도 그래서, 태풍이 있었죠. 예. 네, 그래서 태풍 때문에 제가 했던 첫 번째 업무가 재난 안전 그 대책 회의로 예.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때 생각하면 정말 그러지 않습니까? 시장 처음 해보는 건데. 예. 이게 민방위복을 입고 그렇죠. 회의를 딱 주재하는데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상황에서 예.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게 순천이 정말 복받은 도시인 것 같습니다. 순천이 태풍, 폭염, 폭우, 커다란 인명피해 없이 예. 무사히 지나갔던 것은 정말 우리 순천이 복받은 도시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공무원들과 우리 순천 시민 여러분들께서 그런 재난에 대비해서 잘 대처해 주신 덕분이기도 합니다. 예. 지난 6개월은 이제 시정을 파악하고 그것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순천시의 비전을 세우는 데 집중하셨던 네.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특히 시장님께서 시민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제가 민선 7기 시장으로 취임하면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포용과 혁신입니다. 예. 이 포용과 혁신의 사실 전제는 소통이지 않습니까? 예. 소통을 해야만 포용도 하고 또 혁신도 할 수 있는데요. 저는 현장에 답이 있다. 이게 제 생활 거의 신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컨대 광장 토론회를 한다 할 때 일반적으로 보면은 술 취한 사람이 온다. 예. 그럼 이렇게 통제를 한다든지 또 어린 아이들 통제하고 하는데 저는 누구나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해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쓰레기 문제거든요. 예, 쓰레기 문제 공론화위원회. 순천시장에 취임하고 나서 가장 걸칫거리였던 게 이 쓰레기 매립장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2년 뒤에는 쓰레기를 어디 처리할 것이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2년 적어도 3년, 2, 3년 안에는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매우 마음이 급했습니다. 예. 이러한 그 아이디어 역시나 현장에 답이 있다는 자세로 시민과 함께 하자 해서 백인 토론회도 했고요. 공론화위원회도 만들었고 예. 또 광장 토론도 했고 다양한 시민들의 지혜를 모아냈습니다. 예. 그래서 순천을 저는 직접 민주주의의 메카로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 쓰레기 문제가 터졌을 때, 우리 시장님 복도 없으시지. 왜 이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까. 그렇게 네.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이 쓰레기 공론화위원회도 아까 말씀하셨던 시민과의 소통? 이런 네. 부분에 관련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예.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 공론화위원회는 예. 가장 모범적으로 우리 순천시에서 이번에 예. 추진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보면은 공론화위원회 한다 해도 사실 공무원들이나 관의 개입이 좀 많은 예. 편인데 이번에는 거의
시민들이 중심이 되어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거기에서 결정된 것들을 권고한 형태로 예. 저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시민이 주인이 되고 공무원들은 그것을 집행하는 이것을 이번에 표본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 이제 뭐 쓰레기 문제, 근데 사실은 오히려 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해결했을 때 느낌도 성취감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 진행 과정에서는 정말 골머리를 앓았지만 또 막상 그렇게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성취감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산적한 과제이긴 하지만 정말 제가 일 욕심을 좀 많이 부리고 일 복이 있다 뭐 이렇게 오히려 생각을 일복이 있으시다. 예. 네. 이 쓰레기 문제가 이게 매일매일 배출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게 항상 우리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네. 결국 이제 쓰레기 공론화위원회가 시장님께 권고안을 냈는데 네. 그 결과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먼저 그 공론화위원회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예.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게 사실은 뭐 변변 어떤 그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는 이런 것도 아닌데도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예. 정말 진정성 있게 의견들을 모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15회가 넘는 수기와 토론을 거쳐서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공고안을 100여일 만에 만들어냈거든요. 예. 그래서 이 공고안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아까 그 문제입니다. 2, 3년 안에 쓰레기 대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예. 빠른 시간 내에 매립지 확보를 위한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자는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매립지를 하나 새롭게 확정하려 해도 행정 절차가 있기 때문에 예. 바로 뭐 이렇게 정할 수는 없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쓰레기는 처리도 중요하지만 발생에서부터 원천적인 봉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쓰레기 감량을 위한 다양한 처리 시설의 도입을 검토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이제 시민들의 어떤 의식 개도를 통해서 쓰레기 발생 자체를 최소화시키는 뭐 이런 문제에 대한 제안도 있었고요. 순천시가 직접 운영하는 통합적인 관리 기구를 뭐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원순환 도시를 위한 민관 협치 기구를 설립하면 좋겠다. 뭐 이런 등의 6가지 공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권고안을 받으셨는데 네. 이후에 이제 쓰레기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해 나갈 계획이신지도 궁금하네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권고안이 뭐 합리적인 공고안이 나왔기 때문에요. 이 공고안을 토대로 해서 신규 이제 매립지 확보를 위한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생각이고요. 중요한 게 또 소각 시설입니다. 쓰레기 발생은 시민 의식을 통해서 최소화시키는데 비발생된 쓰레기 역시나 매립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소각이 필요하다는데 거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심지어 환경운동연합 같은 환경단체에서조차도 이 쓰레기를 소각하는 게 필요하다. 매립을 최소화함으로써 신규 매립지를 확보하더라도 적어도 수십 년, 50년을 쓸 수 있어야지 또 다른 매립지를 만들어 가지고 10년, 20년 걸려서 만들어서 몇 년 쓰다가 또 포화되면 그래서 이제 이 전제는 그것입니다. 과거의 소각로는 좀 저희 유해 물질이 많이 나왔다면 지금은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거의 소각로가 뭐 친환경적이다라고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환경 유해 물질이 거의 뭐 제로에 가까운 이런 소각로들이 그 개발되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진할 생각이고요. 다만 이제 새로운 매립지를 정할 때도 관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공모를 할 겁니다. 후보지를 후보지를 공모하는데 이제는 이제 거기 어쨌든 아무리 우리가 좋게 만든다 해도 주민들은 반대할 수 있기 때문에 폐기물 신규 매립지가 입지하는 곳의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이 조건으로 유치를 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군산하고 경주에서 방사능 폐기물 방패장 유치 뭐 경쟁이 붙었던 것과 조금은 뭐 차원은 달리하지만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입지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직접 민주주의가 좀 도입이 되게끔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민관 협력에 의한 그 자원 순환 도시로 나가기 위해서 시민과 함께 실천해 나가는 폐기물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공론화위원회가 이제 공고안을 냈기 때문에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제 뭐 바로 연결될 수는 없겠지만 그 공론화위원회를 조금 더 확대 발전시킨다든지 해서 이게 상설적인 기구로 예. 순천시 쓰레기 발생, 수집 운반, 처리 이걸 종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을 만들어야겠다. 이게 민관 협치기구라고 볼 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새벽에 이렇게 수거할 때 보면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문전 수거가 있고요. 예. 가가호호 문전에서 수거하는 문전 수거 방식이 있고 거점 수거 방식이라고 해서 군데 이제 예. 쓰레기 모아놓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간장 같은 데 네, 말씀하시는 이게 거죠?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문전 수거와 거점 수거에 대한 다시 그 비교 분석을 통해서 순천시의 그 쓰레기 수거 정책도 예. 좀 변화를 줄 생각이고요. 수집 운반에서도 요즘 뭐 환경미화원들 고충이 많습니다. 예. 제가 환경미화원들과 함께 체험도 같이 해봤습니다. 예. 정말 힘드시죠? 정말 네. 힘들고요. 저는 딱 한 번 해봤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분들은 뭐 하루만 하는 게 아니고 한 달, 1년, 뭐 정년 때까지 예. 새벽에 일어나서 쓰레기를 이렇게 치우는데 그 쓰레기에서 뭐 이렇게 악취가 나는 이렇게 물이 이렇게 나오면은 장갑이 금방 예. 젖습니다. 침칠수. 그러면 이게 뭐 예. 피부병이 생길 수도 있겠고 예. 다양한 문제들이 또 발생해서 그분들의 근로 조건도 어떻게 하면 개선할 것인가.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쓰레기의 발생과 수집, 운반, 처리 이것을 종합적으로 좀 그 연구해서 민간 예. 협치기구에서 논의하고 그것을 다시 시정에 반영할 그런 생각입니다. 예, 뭐 그런 것도 수집부터 이제 처리까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시민 의식을 고취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뭐 개도를 그렇습니다. 한다든지 우리 네. 지역의 쓰레기 발생량이 좀 다른 시도보다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그 사실 저도 예. 저부터도 예. 말은 이렇게 하지만 무심코 뭘 먹거나 또는 뭘 이렇게 사용하고 쓰레기로 바로 가는 예. 게 거의 뭐 거의 대부분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저부터도 일회용품을 이제 가급적이면 배제하고 또 음식물 쓰레기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제도 개선을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예. 이제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서 5개 분야 네. 또 73개 공약을 확정하셨는데 네. 이 부분은 이제 이 공약들은 올해 현실화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이미 올해 그 예산안과 예. 예산과 사업 계획에 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선거 때 내세운 공약을 가지수로 따지면 100여 개가 이미 넘습니다. 예. 근데 이게 73개로 73개로 압축이 된 것은 공약에 대한 제 생각이 다시 또 반영이 된 겁니다. 예. 후보가 공약을 내었다고 해서 이행률 100%에 집착하다 보면 예. 비현실적이거나 또는 그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조차도 밀어붙이기식 집행이 되지 예, 않겠습니까? 공약은 아무래도 후보나 후보 측근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순천 시민의 뜻을 뭐 대부분 담아냈다고 보기 힘든 부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 또 뭐 선심성 공약도 있을 수는 있겠잖아요. 예. 그래서 이 100여 개가 넘는 공약을 인수위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과 또 시민들 평가단이 있었습니다. 예. 이 평가단과 함께 분석과 검증을 통해서 불효불급한 거라든지 또는 좀 현실에 맞지 않는 것 등등을 다 걸러내고 예. 정리해서 최종적으로 5개 분야 73개로 압축을 한 것입니다.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더 청렴한 신뢰도시를 만드는데 12개의 공약이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안전과 관련해서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더 편안한 안전도시를 위한 16개의 공약, 그 복지 역시나 중요하죠. 더 따뜻한 복지도시를 위한 공약 13가지,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 더 넉넉한 경제도시를 위한 22개의 공약, 그리고 문화가 또 중요합니다. 더 행복한 문화도시를 위한 10개의 공약, 토합이 73개의 공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올해 분야별로 진도가 나갈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중에서 뭐 어떤 분들이 이 중에서 가장 좀 중점적으로 할 게 뭐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예. 많이 있는데요. 역점을 둬야 될 네, 부분. 그런데 예.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뭐 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뭐 자녀 중에 누가 더 예쁘냐 뭐 이런 거 비슷하잖아요. 어느 손가락 깨물어서 안 하는 손가락이 없는 이런 거죠. 세 개의 공약은 어쨌든 시민평가단과 공무원들과 함께 이제 최종 정리를 했지만 제가 생산해낸 공약이기 때문에 제 자식과도 같은 거죠. 그래서 어느 것 하나 버릴 게 없는 공약입니다. 다만 시민 여러분께 청취자 여러분께 제가 굳이 한 가지를 설명드리자면 호남권 최대 창업보육센터 이게 매우 중요한 공약입니다. 그래서 청년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청년들이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게끔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호남권 최대 창업보육센터를 위해서 제가 작년에 중국의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북경의 중관촌을 다녀왔습니다. 13일, 이달 13일부터 다시 북경에 가서 업무 협약도 맺을 것이고요. 중관촌 최고 책임자들이 순천의 자문위원을 또 맡아주기로 하는 등 이 진도가 급속도로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순천의 경제 활력을 획기적으로 불러일으킬 것이 바로 이 창업보육센터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인데요. 애초에 이게 지금 해당 부서 농림부에서 예산을 아예 안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백지 상태로 간 것을 제가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제 공약 사업에서 이 부분이 좀 애착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올해 국비 6억 원이 확보되어서 건립 기반을 이미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승주 일대에 발효산업 즉 우리술 또는 김치류, 장류 이 발효산업과 관련된 연구센터와 해당 산업들이 이제 집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올해 2019년부터 점차 이제 시민 여러분에게 피부로 와닿는 그런 사업들이 될 것입니다. 그 호남권 최대 창업보육센터와 이제 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가 건립이 되면 아무래도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일자리 창출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일자리가 100개가 늘어나고 200개 늘어나고 할 수 있겠지만요. 특히 창업보육센터는 똘똘한 한 명의 청년이 새로운 그 창업을 하게 되면은 그 한 명이 100명, 200명, 심지어 1000명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단순한 그 산술적 그 일자리 창출보다는 창업을 통한 기하급수적인 일자리 창출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호남권 최대의 창업보육센터를 박차를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저희 방송에서도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람사르 습지도시 이게 이제 시민들이 뽑은 순천시 10대 뉴스 1위기도 했고요. 이 람사르 습지도시 세계 첫 인증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또 두바이도 직접 다녀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뭐든지 최초 그러면 좀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가슴이 설레기도 합니다. 람사르 습지도시로서의 세계 첫 인증 그것도 우리 순천시가 대표성을 띠고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당시 두바이에서 람사르 습지도시로 세계 첫 인증을 받은 도시가 전 세계 18개 도시입니다. 이 18개 도시 시장들이 올해 순천으로 모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이 네트워킹을 순천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두바이 가가지고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제가 제안해서 된 이유는 제가 순천시장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만큼 우리 순천시는 이제 대한민국,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적인 생태도시로 그 위상을 알리게 된 것이고요. 그때 두바이에 모인 정말 전 세계 많은 이 생태 환경 운동가, 활동가들 이분들이 저하고 대화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만큼 순천만 습지를 대부분 또 다녀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지도가 그만큼 다 알고 계시던 거예요. 직접 가보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안에서 있을 땐 잘 몰랐는데 밖에 나가 보니까 정말 우리 순천시가 대단하다는 것이고 특히나 그런 순천만 습지를 시민이 지켜냈다. 여기에 대한 어떤 가치가 매우 높고요. 다음으로는 그 순천만 습지를 보호하기 위한 에코벨트로서 생태 블록으로서의 순천만 국가정원, 이 국가정원의 조성이 더 또 돋보이는 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람사르 습지도시로 인정된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잘 청취자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제 이해 안 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순천의 생태 환경을 국제적으로 공인을 해준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브랜드를 6년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예컨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순천에서 생산된 쌀이 순천 쌀, 혹은 이천 쌀 이렇게 도시 브랜드를 붙이는데 순천의 생태 환경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이제는 람사르 섭취도시 순천 쌀, 그럼 왠지 쌀이 좀 더 깨끗할 것 같은 예. 느낌들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이라는 도시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졌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비단 이런 먹거리뿐만 아니라 모든 순천의 환경 자체가 생태 환경 자체가 경제 활력으로 이어지게 되는 강점들이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서 요즘 이야기하는 게 두바이와 북경을 다녀와서 제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두바이에서는 생태 환경의 강점을 느꼈고요. 북경 중간촌 가서는 이 생태 환경이 경제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점에서 이콜로지와 이코노미, 생태와 경제가 사실은 동절의 양면이다. 한 몸이라는 네.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순천이 교육의 도시이기 때문에 에듀케이션, 교육으로 뒷받침하겠다. 이게 제 밑그림입니다. 예. 그래서 이콜로지와 이코노미를 에듀케이션이 뒷받침하는 그 생태와 경제를 교육이 뒷받침하는 이런 도시를 예. 만들어야겠다는 밑그림을 두바이와 북경을 다녀오면서 제가 묘하게 한 일정에서 두 군데를 같이 갔거든요. 예. 그게 저에게는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주었습니다. 예. 그동안은 일반적으로 개발이 경제 활력을 준다고 했는데 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이제 생태환경 보호가 결국은 또 경제 활력으로 이어지는 그런 그렇습니다. 패턴을 갖고 있는 거죠. 네, 예. 또 시장님 또 나간 면장을 개방형직으로 또 민간 공무와 또 주민들의 면접을 거쳐 채용해서 이게 또 화제가 됐습니다. 네. 이 전국에 딱 한 명인 이제 민간인 면장이 탄생한 거죠. 그렇죠. 조금 전에 예. 제가 세계 최초 람사르 예. 섭지도시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인 면장 전국 대한민국 최초. 그것도 또 가슴 설레는 일입니다. 물론 예. 이 성공을 위해서 모두가 총력을 다 기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공약으로 이제 면장 가운데 한 명, 동장 가운데 한 명을 개방형으로 뽑겠다라고 했는데 예. 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실 겁니다.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자리가 하나 줄어드는 거죠. 줄어드는 예. 거죠. 예. 그래서 사실 내놓고 반대를 못해도 예. 심정적으로는 이거 좀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한 그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제가 개방형 직위로 공모를 한 것은 활력을 불러넣자는 것입니다. 예. 현재 우리 공직자들이 못한다는 게 아닙니다. 공직자들이 못한다는 게 아니고 한 자리에 20년 이상, 30년 가까이 있어야만 사무관이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오래 있다 보면은 장점도 있지만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변화, 창의적인 발상을 하는 데는 단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잘하고 계시지만 적어도 한 군데, 두 군데에서만큼은 바깥에서 보는 이런 새로운 신선한 바람이 필요하겠다. 예. 해서 개방형 직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1단계에서 하다 보니까 한간에 사람들이 뭐 시장이 내정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 뭐 예. 이런 생각에서 예. 그러는지 별로 좀 몰려든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예. 공부를 많이 안 적응자가. 하셨군요. 예. 네. 예. 그래서 1차에서 적격자가 없다고 발표하니까 뭐 시장이 내정한 사람이 없는가 보구나. 예. 그래서 2단계에서는 그래도 좀 여기저기에서 전국적으로 공모에 응하신 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역시나 장천동은 이제 그 심사위원들이 적임자가 없다고 판단했고요. 나간에서 이제 2명이 경합을 했는데, 둘 중에 누가 돼도 저는 참 좋다고 봤습니다. 근데 이번에 되신 분은 정말 그 경력으로 봤을 때도 나간면에 딱 적합한 예. 맞춤형 면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신기로 면장이라고요. 이번에 이제 되신 분인데 나간 그 면민들 앞에서 100명의 면민들 앞에서도 발표하고 정말 민주적으로 선발을 했습니다. 이분은 해군 서관학교를 나와서 소령으로 예편한 다음에 대기업의 자회사 기획실장을 맡았고요. 또 최근에는 포항으로 기촌해 가지고 예.
귀농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농업회사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연 매출 10억 원을 달성하는 등 농업 기업을 일궈낸 또 성과들도 있습니다. 또 경상도 지역의 마을 기업 120여 개를 컨설팅하고 교육하는 경상북도 마을기업협회 회장을 또 지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나간 면민들에게는 새로운 기대를 하게끔 하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그렇다고 또 한번 열심히 해보세요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저부터도 나서서 우리 나간 면이 성공적으로 그러한 개방형 직위 수행할 수 있도록 서로가 협업하고 협력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 나간이 또 뜨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나간읍성 일책은 순천만 습지에 밀려서 약간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데요. 이 개방형 나간 면장 때문에라도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화제가 된다면 오히려 관광객의 발걸음이 더 많아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분을 통하면 뭐 농가 소득 향상도 기대할 만한데 네. 제가 섣부른 질문인지 모르지만 시장이 그럼 만약에 이런 기회가 개방형 직위를 뭐 확대하실 그런 생각도 갖고 계십니까? 일단 이제 확대 이전에 예. 개방형은 2년입니다. 예. 계약 기간이. 예. 그래서 평가가 좋게 나오면은 2년 연장하고 다시 1년을 해서 예. 총 5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1년, 2년 하고 성과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성과가 된다면은 뭐 확대를 해야 되는데 또 확대에도 아무래도 또 한계가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한정 확대한다면은 공직자들이 설 자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 또 배분을 해야겠죠. 네, 예, 그래서 그것은 지금 고민할 부분 아니라 보고 일단은 예. 성공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모든 좀 행재정적 지원들을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예. 기해년 새해를 맞아 전남 CBS 생방송 전남에서는 지역 지자체 단체장들과의 신년 대담 진행합니다. 오늘은 허석 순천시장과 신년 대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장님, 이제 2019년 계획을 여쭤보겠습니다. 네. 예, 새해와 함께 이제 대대적인 정기 인사가 네. 12월 28일이었나요? 그때 네. 있었죠? 어떤 원칙이 있었는지요? 이제 조직 개편에 따른 인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적재적소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 근데 제가 취임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출한 그때가 월드컵 직후였던 것 같을 겁니다. 그래서 특출한 더 스타 플레이어보다는 팀 플레이에 강한 조직이 돼야 되겠다. 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팀 플레이가 강한 조직이 되려면은 아무래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또 과단위로 팀 단위로도 인적인 그 융합이 잘 되도록 하는 배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거기에 신경을 썼고요. 또 이번에는 이제 195과가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또 생태환경센터가 신설이 되었고요. 195과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소수직렬을 좀 배려하자. 평상시에는 소수직렬을 배려하다 보면은 또 행정직렬이나 시설직렬이 또 손해보는 느낌이 있습니다. 신설될 때는 소수직렬 배려가 쉽기 때문에 이번에는 소수직렬, 예를 들면 세무, 수의, 의료기술, 지적 이런 소수직렬을 사무관 승진을 시켰고요. 전체적으로는 사실은 이것입니다. 저는 뭐 전임자들이 잘했다 잘못했다 떠나서 항상 그런 인사와 더불어서 매관 매직 이야기들이 너무나 파다하게 퍼지고 해서 취임할 때도 밝혔지만 매관 매직의 고리를 끊겠다라고 하는 게 제 일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따른 인사에서도 그 문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다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이 대우를 받는 뭐 그러한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반대로 갑질을 하는 공직자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게 드문 경우지만 민원인이나 또는 상하 사이에 또 남녀 사이에 갑질을 하는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경미한 경우에는 뭐 경고로 그치겠지만 조금 심한 경우는 인사에서 반영하는 뭐 이런 것들도 이번에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경무부서가 사실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 공무원들 보면 2천여 공직자 모두가 열심히 일하지만 그 중에서도 예를 들면 쓰레기 문제를 다루는 청소자원과라든지 교통과라든지 경무부서가 있습니다. 경무부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순천시 승격
70주년이 되는 2019년인데요. 네. 순천시의 새 청사 계획 윤곽도 이제 드러나고 있지요. 네. 내일 신청사 위치를 발표할 겁니다. 예. 7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고 예. 3.1운동 100주년 또 다시 말씀드리면 건국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런 예. 의미 있는 해에 새로운 청사를 내일 발표를 할 겁니다. 입지를. 예. 예, 새로 지어지는 이 신청사는 공무원의 공간만이 예. 아니라 시민의 공간으로서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의견을 수렴해서 정말 멋들어진 그런 신청사를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가 이제 우리 순천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일자리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일자리 문제가 지속적인 숙제로 남아 있는데 순천의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 계획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이 순천의 미래 먹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무슨 공장을 유치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순천의 가장 강점은 생태 환경에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생태 환경을 잘 보존하는 것이 미래 먹거리로 연결되겠다. 그래서 생태 환경과 경제 활력을 등치시키고자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예. 일자리는 이제 창업보육센터를 통해서 스스로가 일자리를 만들기도 하겠지만 1월부터 예비 창업자를 발굴 육성해서 일자리를 이렇게 배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연양 3지구 앞에를 연양뜰이라고 하는데요. 연양뜰과 국가정원 그리고 첨단산업단지를 연결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그런 미래산업 특구를 조성할 생각입니다. 예. 여기에도 다양한 일거리들이 생겨나고요. 또 연양뜰에다가 e스포츠 상설 경기장을 만드는 등 예. 청소년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예. 학생들이 이제 현장 체험 학습을 순천만 국가정원에 네. 많이 오는데요. 네. 사실은 학생들이 또 놀만한 건 없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렇죠.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 e스포츠 육성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은 아마 청소년들한테 굉장히 좀 각광을 받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예. 이제 순천시의 또 청년 정책도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네. 올해는 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청년의 입장에서 서보면 청년 예. 정책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청년들이 요즘 결혼을 안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경제적인 게 첫 번째 있지 않겠습니까? 예. 두 번째는 역시나 경제 문제이지만 보육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 일자리와 이 보육의 문제, 육아 문제가 동시에 해결되지 않으면은 청년들이 결혼 안 할 테고 저출산이 이어지고 다시 경제 탄력이 떨어지고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이 돌아오는 순천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 아까 일자리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창업보육센터. 예. 아이디어 하나만 가지고 들어오면은 성공 신화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의 땅 순천을 만들겠다. 이게 제 예. 공약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일자리가 생겼어도 결혼을 미루는 이유가 제일 큰 게 주택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주택 문제에 대한 답을 1000세대 신혼 부부에게 반값 임대 아파트를 제공하겠다. 이게 예. 두 번째 공약입니다. 그래서 주택 문제를 좀 쉽게 해결하게 해주고요. 또 결혼 경비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해 줄 겁니다만 이제 그리고 나서는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 난 게 또 육아 비용을 해서 어린이집 완전 무상 보육, 예. 혹은 또 중고등학교 교복비 지원 이런 등등의 교육의 도시 순천의 명성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돌아오는 순천을 만들 생각입니다. 예.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 이제 줄곧 강조하신 게 이제 호남권 최대 창업 보육센터인데요. 네. 이제 그래서 지난해 중국에 이제 실리콘밸리라고 하죠. 북경 네. 중관촌도 다녀오셨는데 네. 이제 이거는 올해 이제 구체화가 되나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13일 날 제가 예. 북경을 갑니다. 예. 13일에 북경을 가는 이유는 지난 만남을 통해서 협의가 됐던 것들을 예. 서류상으로 계속 보완해가지고 가서 중간촌의 최고 책임자들이 순천시에 자문위원으로 위촉장을 드릴 것이고요. 예. 또 업무 협약서를 맺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북경을 다녀오면 이게 이제 구체적인 그 창업보육센터의 그 출발이 될 것이고요. 창업보육센터가 단지 창업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고요. 여기 한술 더 떠서
기업들이 머물 수 있는 플랫폼을 같이 만들 것입니다. 네. 창업보센터와 더불어 한쪽에는 기업이 머물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데 업무 공간, 휴게 공간, 또 숙박 공간, 뭐 먹거리 공간 등등의 이 플랫폼을 만들어서 세계적인 기업들이 순천이 여기 와가지고 한 달 동안 머물게 할 것입니다. 한 달이라고 하는 것은 보름일 수 있고 한 달일 수 있고 두 달일 수 있겠는데요. 기업을 이전해라 하면은 힘든데 네. 그 직원들이 평생을 빌딩 숲에서 근무할 것인가, 그중에 단 한 달이라도 세계적인 생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순천에 와서 근무하게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면은 후자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네. 중국에서도 설계되어 있고요. 심지어 서울에 있는 기업체들도 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보육센터와 또 다른 축으로 예. 이런 기업 플랫폼을 만들어서 세계적인 기업들이 순천에 와서 한 달 동안 근무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뭐 이들과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청년들과의 또 교류, 네. 또 이들을 만나기 위한 중소기업의 교류해서 순천이 생태 환경을 토대로 한 기업 교류 공간이 되게끔 하는 게 제 예. 보관입니다. 그것은 이달부터 올해부터 계속 가시화 될 것입니다. 예, 제가 이제 궁금했던 부분이 처음에 이제 호남권 최대 창업보육센터를 만드신다고 하셔서 사실 창업보육센터는 어느 도시나 다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실리콘밸리가 인위적으로 된 게 아니라 결국은 우수한 기업들이 거기에 네. 있기 때문에 이제 실리콘밸리가 됐듯이 네. 기업이 이제 창업보육센터도 있어야 되지만 기업이 또 입주를 하거나 또 장기적으로는 그런 그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생태 환경이 강점이라 예. 했지 않습니까? 기업 역시나 생태 환경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자연 생태계가 어느 날 사막에가 씨앗이 하나 뿌려져서 이게 어찌어찌 자라면서 점차 퍼져 나가듯이 이 척박한 기업 환경을 가지고 있는 순천에서는 이 생태 환경과 비슷하게 씨앗과 이 씨앗이 발화할 수 있는 물과 햇빛과 거름과 토양과 이런 환경들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느 정도 기업들이 몰려들면 마치 이제 밀림처럼 자생적으로 생겨나는 다양한 생태계들이 만들어지는 예. 것이죠. 그래서 생물학적인 어떤 종 다양성이 생태계의 건강성을 담보하듯이 순천이라는 이 도시에 다양한 이 기업 생태 환경이 조성되고 기업들이 하나둘 우리가 유치하지 않아도 오게끔 만드는 씨가 뿌려지고 발화하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이런 환경, 그래서 기업 생태 환경을 조성하는 게 이 창업보육센터의 핵심입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뭐 성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다음 네. 카카오가 지금 제주도에 본사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렇습니다. 꼭 굳이 뭐 거를 오라고 하는 게 아닌데 네. 이제 주변 여건이나 이런 생태적인 거를 굉장히 고려하는 거죠. 예, 기업들도. 그렇습니다. 예. 또 자벌드와 또 에코에듀 체험센터 이 네. 모습도 구체화되고 있죠. 사실은 이제 약간은 걱정인 게 자벌드가 에코에드 체험센터와 약간 중복성이 있습니다. 예. 에코에드 체험센터는 도교육청에서 추진한 것이고요. 자벌드는 순천시에서 추진한 것이어서 제가 취임하고 이 문제를 약간 가닥을 잡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직업군들을 가지고 양쪽에서 체험하게 하는 것인데 자벌드와 에코에드 체험센터의 약간 중복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이제 작업들은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시너지 효과를 내게 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청소년들이 와가지고 별로 국가정원 와도 재미를 못 보는데 이 아이들이 국가정원 와서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벌드와 에코에드 체험센터도 아이들의 흥미를 높이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e스포츠 상설 경기장 그리고 그쪽에 청소년 숙박시설을 만들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청소년들이 머물다 갈 수 있는 순천을 만들 것이고요. 이제 이 자벌드 에코에드 체험센터는 에코에드 체험센터는 올해 상반기에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선보일 것입니다. 자벌드는 이제 시간이 좀 걸릴 것인데요. 예. 올해 3월에 이제 착공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약간 예. 시간차는 있겠지만 이 두 개가 먹지문화체험관하고 4차 산업혁명 박람회장까지 연계해서 예. 그쪽 연양들 일대가 미래산업 특구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이제 모습이 1년, 2년 사이에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예. 순천하면 그래도 뭐라 그래도 교육도시죠. 교육의 네, 그렇죠. 중심지인데 네. 이 교육도시 순천의 명성을 이어갈 또 계획은 갖고 계신죠?
네, 교육의 도시 순천이라고 하면은 이제 예전에는 누구나 인정을 했는데 좀 조금 퇴색된 감이 예.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의 도시 순천의 명성을 다시 되찾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하고도 교육혁신 특구 관련 업무 협약을 얼마 전에 지난 연말에 맺은 바 있습니다. 또 순천시 교육지원청과 지금 교육장님이 아주 교육에 일정이 높아서 함께 순천 교육을 되살리기 위한 그 구체적인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도시 순천은 과거에는 고등학교가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평생교육도시 순천 이러한 개념으로 평생교육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요람에서 무덤까지 교육으로 이어지는 이런 그 도시를 만들 생각이고요. 지금 연구 중에 있는 게 마치 대학의 그 학점 그 은행이 있는 것처럼 우리 순천시에서 다양한 이런 그 학습 강좌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학별로도 있고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게 대학별로 있고 순천시에서도 있고 또 각 뭐 농협 같은 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총괄하는 그 컨트롤 타워에서 이렇게 평생교육 이수제 한다든지 어떤 좀 연구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평생 자신의 이 이력을 관리해내는 뭐 이런 게 좀 연구 좀 중에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꼭 필요할 것 같은 게 우리가 보통 이제 60세 전후에서 은퇴를 하게 되는데 이제 평균 수명은 80세까지 갔단 말이죠. 그럼 이제 10몇 년 동안은 또 새로운 교육, 또 새로운 배움 이런 걸 위해서는 평생교육 체제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시장님 또 농사짓는 사람이 만족하는 농정 혁신을 이루겠다 이런 포부를 밝히셨는데 이 구체적인 방안이 아까 모두에 말씀하셨지만 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이것도 관련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바람풍자를 보면은요, 이 바람풍자 안에 들어있는 게 벌레충자입니다. 이 한자가 가지는 의미는 우리 바람 속에서 발효를 시킬 수 있는 이런 그 효모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술을 사실 담가봤습니다. 누룩도 만들어보고요. 공약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직접 술을 담가봤는데 똑같은 누룩과 물과 쌀을 가지고 해도 이것을 아파트에서 보관하는 것과 시골의 어떤 기와집 이런 단독주택에서 하는 것과는 전혀 아니지만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결국은 이 공기가 매우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 우리 승주군 과거의 승주군 일대가 특히 승주 일대가 이 발효 산업에는 매우 적합한 지역이다. 최적화된 곳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우리술 그리고 장류 그리고 김치류를 일단 연구하는 미생물 연구센터가 있습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발효산업 그 발효식품 연구센터를 만들고요. 거기에 김치 공장이나 이상한 김치 산업 장류 우리술 하시는 분들이 몰려들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승주 일대가 사람이 살게끔 만들어서 사람이 떠나가는 농촌이 아니라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 청취자분들이 많이 또 질문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물론 시장님의 민선칠기 공약은 아니었지만 신대지구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신대지구가 급격히 팽창하고 있는데 제가 가봐도 이제 뭐 상당히 이제 주거민이 많아졌는데 이 학교 부지나 의료 부지는 이제 여전히 빈 땅으로 남겨져 있단 말이죠. 그 신대지구에 대한 민원도 많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떤 보완을 갖고 계신지요? 신대는 사실은 뭐 제가 저질러 놓은 게 아니지만 이제 시장으로서 책임은 져야죠. 정말 도시 계획상 가장 최악의 모델을 보이고 있다 해도 저는 지나친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습책들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공영 주차장도 싹 팔아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이제 시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형적인 제도입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의 역할이 지금 오히려 그 출발할 때와는 전혀 달라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가는 경자청에서 하고 뒤에 관리나 책임은 시에서 지게 되는 겁니다. 이 문제가 있어서 그쪽에 이제 일단 3대 인프라 중에서 뭐라도 좀 해야 된다고 하는데 외국인 학교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공간을 제가 만들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신대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다양한 순천의 건강 지원센터가 2개 있는 게 전국적으로는 최초일 것입니다. 예. 순천만 2개입니다. 전남에서도 최초지만 전국 최초입니다. 그래서 신대 쪽에 그 건강생활 지원센터도 만들었고요. 문화시설, 체육시설 계속 그런 좀 조성을 하고 있어서 이제 아파트 밀집된 것은 제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데 그래도 이왕 만들어졌으니까 좀 쾌적한 환경을 만들도록 지금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 3번의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는데요. 이제 네. 시민들도 북한과의 교류도 기대하고 있는데 네. 올 4월 북한이 이제 습지 전문가를 초청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난 연말에 제가 북한을 갈 예. 계획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남북 순천 교류라는 제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첫 걸음을 떼고자 했는데 북한의 사정상 연기가 됐습니다.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북한과의 교류는 단지 인도적 차원에서만 출발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이 나중에 순천의 경제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4월에 북한의 습지 전문가를 초청할 생각인데요. 두바이에 가서 북한의 그 국토 환경 그 보호성, 우리로 보면 환경 부와 국토부가 결합된 것입니다. 거기에 여성 국장 2분을 만났습니다. 그분들도 이제 달라진 남북 분위기를 반영하듯 우리와 스스럼없이 차도 마시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예. 그래서 북한과는 우리 순천은 습지를 통한 교류와 협력을 먼저 진행을 할 생각이고요. 이 국제 기구를 통한 교류를 먼저 출발을 할 겁니다. 아무래도 직접적인 교류는 제재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요. 람사르 동아시아 람사르 센터라든지 한스 자이델 재단 등을 통해서 교류를 추진할 생각입니다. 예. 시장님 끝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새해 인사 말씀 전해주시죠. 네. 순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CBS 청취자 여러분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순천시가 시로 승격한 지 70주년이 되는 해이고요. 3.1운동 100주년이자 건국 100주년이 되는 정말 의미 있는 해입니다. 희망찬 미래의 100년을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해이기 때문에 순천 방문의 해로 정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지인을 순천으로 한번 초청하셔서 정말 순천에 와서 힐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끔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공무원과 함께 순천 시민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해로 2019년을 만들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이 더 행복해지는 2019년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기해년 한 해 정말 기발하고 해피한 한 해가 되시기 바라고요. 지난 6개월 동안 새로운 순천을 위해서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해왔습니다. 다시 2019년에도 시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순천을 만드는데 일로 매진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시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